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여럿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의혹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 내용과 또 이 의혹에 대한 추 장관 측의 해명도 오늘 나란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쪽 의견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통역병 청탁. 청탁했다면 떨어졌겠냐? 안 됐겠냐? 양측의 해명인데. 자, 먼저 신원식 의원실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당시에 카투사의 한국군 지원 단장이 국회로부터 그리고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추 장관 아들을 평창올림픽에 통역병으로 파견하라라는 청탁과 압력을 수차례 받아왔다라고 이른바 폭로를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인발부터해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가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예.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통역병과 관련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당 의혹 들여다보겠습니다. 추 아들 청탁 의혹, 통역병 시켜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장인데요. 방금 들으셨던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했고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적인 음성 파일도 공개하겠는데요. 한국군 지원단장 A씨,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던 추미애 장관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폭로를 한 거죠. 내가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나가게 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어떻게 됐는지 동계올림픽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요. 통역병 선정 안 됐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통역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왜 안 됐겠느냐라고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윤태곤 실장님, 네. 국회 연락관을 통해서도 당시 카투사 한국군 지원 단장에게 청탁성이 많이 갔고 국방부 장관실 직원을 통해서도 이른바 청탁의 어떤 요청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그 당시 지원 단장, 당시 대령이죠. 그분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주장인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 측, 저게 이제 뭐 누구인지 공식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된 것이 중요하다. 통역병으로. 네. 당시에 카투사들 사이에서 평창 올림픽에 통역병으로 파견 가는 게 이른바 이 스펙 관리상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치열했다라는 취재 전원도 좀 나와 있어요. 그 항상 그런 이제 국제 행사가 있고 할 때는 마찬가지죠. 그때 좀 잡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 추미애 장관 말고 중견 여성 의원이 이제 어디 중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국 선수 구매했다는데 뭐 왜 옷 입고 들어갔냐 이런 예.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이른바 뭐 청탁, 백의 싸움들이 치열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짐작이 가는데 지금은 그 휴가권하고 겹쳐지니까 예. 문제인 것이고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제가 뭐 법적으로는 통역병이 안 됐으니까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그게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심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여당 대표의 아들이 현역으로 군대 복무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내지는 국회 연락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청탁이 들어왔다면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뭐 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불법이다, 합법이다.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면은 예. 추 장관 측이 오히려 더 술렁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당시 한국군 지원 단장의 폭로입니다. 내가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다. 신원식 의원이 녹취를 공개한 건데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노은지 기자, 그 국회의 연락단, 이게 뭡니까? 국회 연락단이 왜 지금 이 대령의 주장처럼 추 장관 아들을 평창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일종의 청탁을
이 카투사에게 한 겁니까? 국회 연락단이 뭐길래? 국회 연락단이라고 하면 일단 정부 부처에서는 이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처와 이제 국회 간의 협업을 위해서 파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예요? 국회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게 되는 건데 당연히 국방부에서도 이런 인력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연락단이라고 하는 것은 6회 공군에서 대령급씩을 한 명씩 내보내서 예. 국회와 국방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카투사의 한국군 지원 단장이라고 하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이제 국회 연락단에 파견됐던 그런 대령급 인사들과 국방부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탁들이 오갔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국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인데 당연히 국방부에서도 국회에 파견이 된다. 그게 국회 연락단이다. 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사실 군 내에서는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실 직원들에서도 청탁이 전화가 왔고 국회에 나가 있는 연락단에서도 양쪽에서 동시에 왔다면 당시 이 한국군 지원단장이 받았던 압박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에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최근에 지금 검찰 인사 관련해서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면은 사실은 군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그 장관 혹 장관실에서 연락이 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졌겠어요.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고 하는 서모 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카투사로 복무를 합니다. 예. 우리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이전 무릎 수술 관련한 휴가 연장 관련한 거는 2017년 6월경에 있었는데 예. 이거는 2018년 전 2월에 동계올림픽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우리의 지원단장 녹취에서 봤지만은 처음 분류부터 이건 뭐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처음 카투사로 입대해서 분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다. 다 얘기하면 뭐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이 복무기간 내내 그러니까 2017년 6월에도 그렇고 2018년 2월에도 그렇고 전역할 때까지 그럼 총체적으로 특혜 입대, 총체적인 엄마 찬스 이런 걸 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아까 우리 윤태훈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청탁을 했으면 선정이 왜 안 됐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럼 선정이 왜 안 됐겠느냐 얘기하기 전에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휴가 연장권과 관련해서도 휴가 연장이 외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궁금함에 대해서 일단 대답하고 난 다음에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이게 외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게 예. 사실이라면 복무기간 내내 총체적으로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 그런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와 의혹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른바 엄마백. 당시 막강한 여당 당 대표의 힘을 갖고 있었던 엄마백을 사용하여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라는 게 본질적인 의문일 텐데 이번 카투사 통역병 파견에 대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다면 역시 엄마백을 활용하여 군 복무 생활에 특혜를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자 국회 연락단과 국방부 장관실을 통해서 내 아들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뭔가 또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듯해 보이는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선발 안 됐으면 끝인 건 아니냐라는 해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래서 청탁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법률적으로를 따져보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명은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렇군요.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고 특히 명시적으로 규정해 군대 내의 보직과 관련해서 청탁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입니다. 근데 이 김영란법을 보시면 이해관계자가 직접 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제3자를 시켜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태료 처분에 이를 수 있고 예. 만약에 그 부정청탁을 받은 군대 내 고위공직자가 실제로 어떤 특혜를 주거나 예를 들면 통역방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면
그 공무원이 2년 이하의 징역, 뭐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제 청탁을 받은 사가 부정한 행위라는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탁했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 국회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청탁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을 해야 되고요. 예. 청탁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청탁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청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렇군요. 중간에 제3자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그 다음에 그럼 추미애 장관이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면 이런 경우에 부정청탁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하나는 알아서 군대 내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복무를 한다라는 걸 알고 편의를 제공해 알아서 챙겨줄 목적. 예. 청탁 없이. 어.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 측근들 또는 본인 아들께서 직접 나는 가고 싶은데 청탁 좀 해주세요라고 지시했을 가능성. 예. 그 법률적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뭐 후속 취재도 있을 것 같고요. 수사 필요성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청탁받았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럼 누가 당신에게 청탁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연관고리는 어디까지 갔는지 이걸 밝히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잘 짚어주셨듯이 지금 아직 추미애 장관 측으로부터 그래서 청탁을 했느냐, 그래서 국회 지원단이 왜 전화를 한 건데, 그래서 국방부 장관실이 왜 그런 부탁을 한 건데 와 관련돼서 긴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해명이 나오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